우리 신사고 교과서 핵심 분석 강의 2강에서 주티와 만납니다. 자,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예요. 우리 신사고 교과서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요. 선생님이 오늘 엄선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 유형, 단원별로 중요 유형 3가지를 선생님 뽑았는데요. 일단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죠.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부분이 이제 복소수랑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복소수는 우리가 i의 4제곱 1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규칙을 찾을 때요. 우리가 그냥 나열세기, 즉 여러분들이 소위 노가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렇게 나열세기를 해서 안 나오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방법으로 갑니다. 뭐예요? 식을 통한 차수 낮추기입니다. 차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4차 시계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4차식을 무조건 1차로 줄이는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형태, 즉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나오죠. 요 2가지 한 문제씩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에서 끝장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2차 함수 고난도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한다? 최대 최소값,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2문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총 5문제를 선생님이랑 함께 할 겁니다. 자, 55번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다음 중 z값이 있을 때 세제곱, 제곱, z, 3 이걸 계산하래.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입했을 땐 미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i분의 3-i라면 위아래 뭐를 곱해야? 그렇죠. 실수화를 하려면 켤레복소수를 똑같은 걸 위아래 곱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는 뭐예요? 1 빼기 i제곱, 즉 2가 되겠죠. 자, 분자는 3 그리고 마이너스 i제곱, 즉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i 마이너스 i는 2i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정리하시면은 2 플러스 i가 되나요? 그래서 z는 자 어떤 결론이 나냐면 z는 2 더하기 i다 라는 결론이 나죠. 근데 우리가 이 z값을 가지고 우리가 세제곱 제곱 z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긴 되겠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무리수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수나 허수 중에서 요 i를 냅두고 나머지를 넘기세요. 그럼 z-2는 i죠. 그럼 양변을 제곱해봤죠? 제곱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z 플러스 4에다가 i제곱 마이너스 1인데 넘기면 플러스 1이 되면서 z제곱 빼기 4z 더하기 5는 0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 z3승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5z를 이제 보시면 어떤 그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z제곱은 z3승, 4z는 4z제곱, 5는 5z. 뭘 곱한 거죠? 네, Z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을요, 3 앞부분까지 요 3개를 Z로 묶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요 부분이 얼마라는 걸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0에다가 뭐 곱하면 0이잖아. 그래서 남은 게 뭐야? 3. 정답은 3번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가볍게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복소수를 변형해서 시계값, 즉 3차 이상의 고차 시계값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무조건 누구를 왕따시켜라. 왕따를 원래 시키면 안 되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왕따를 시키세요. i만 냅둡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i를 제곱해야 간단해지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죠. 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자, 오늘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쪼까 걸리긴 하지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서 요 3글자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요 3글자가 뭐죠? 근의 정보를 줬다.
뭐였어요? 그렇죠. 판별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도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문제가 바로 판별식이라서요. 선생님이 판별식에 대한 문제를 골라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1차 함계수가 2배가 있네요. 그럼 짝수 판별식 이렇게 적고요. 자, 반의 제곱은 뭐예요? 이렇게 되고 빼기 AC죠. 근데 상수항이 요거예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2b인데 그게 0이에요. 그럼 전개를 좀 해볼게. m제곱 a제곱 1. 그죠? 각자 제곱했죠? 그 다음에 2배에서 2배에서 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제곱 사라지고 또 뭐 사라질 거 없나요? a제곱 사라져요. 그럼 남은 항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 좀 해볼게. 요렇게. 근데 이 등식이요. 무슨 등식으로 보재요? m의 값에 관계없이야. m의 값에 관계없이는 사실 뭘 알려주는 표현이죠? 네,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m이 오더라도 모든 m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등식이다. 그죠? 항 등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m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m으로 묶었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m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2m이랑 마이너스 2ma는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m 마이너스 2ma 쓰면 이제 지우세요. 그 다음에 1 빼기 2a, 2b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지? 그러면 땅땅땅 a는 얼마? 1이야. 여기 1 숨었다. 그죠? 1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a에 1 대입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2b 빼기 1은 0이라서 b는 얼마죠? 네, b는 2분의 1인가? 그래서 a는 1, b는 2분의 1. 몇 번이에요? a는 1, b는 2분의 1. 정답은 2번이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정보. 뭐다? 판별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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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2차 방정식이요. 우리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된대요. 와, 정수라는 조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란다면 선생님 여기다 정리해볼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는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봤다시피 판별식 얘기를 하거든요. 근의 형태가 정수냐, 뭐 자연수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땡땡땡땡땡 5글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형태라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파트에 넣었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배우는 무슨 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에서도 뭐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1단계. 일단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두근의 합과 곱. 아까 선생님 그랬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거라고. 두근의 합은 뭐예요? 그죠? m이고. 여기서 이게 상수항이니까 두근의 곱은 3m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근이 모두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 두 식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치냐. 근데 m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m이. 요 위에서에 의하면 이 m은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 플러스 2예요. 이걸 몽땅 선생님이 다 넘길게요. 어디로 넘겨? 좌변으로 그냥 넘겨볼게요. 그래서 요런 식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수였어요? 정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이게 뭐예요? 정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이건 같지 않다를 꼭 써주세요. 그러면 정수인데 정수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알파, 베타 문자 2개인데 식은 하나지? 그럼 방정식 뭐라 그래?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자,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자연수 조건은 우리가 요렇게 해주면 돼. 이게 무슨 형태죠? 둘을 곱해서 이렇게 상수가 되게끔 모양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억지로 인수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 앞에 2개를 선생님이 알파로 묶어볼게요. 그럼 베타 빼기 3이죠. 이렇게 또 베타 빼기 3을 이렇게 써주려면 마이너스 3베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너무 빨랐나요? 다시 앞에 2개를 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곱하기 베타 빼기 3이고요.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빼기 3이라는 값을 똑같이 써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3을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베타인데
마이너스 3베타인데. 자, 됐죠? 여기까지는 다 됐죠, 지금? 자,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정리하면 9죠? 근데 얼마를 더해야 9가 나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더해야? 사실은 마이너스 2에다가 11을 더해야 9가 나왔던 거죠. 다시 한번.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11을 더해야 9라는 상수가 나와요. 근데 한쪽에만 더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측에도 11을 더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는 이렇게. 그다음에 우변에 0과 11을 더하면 여기가 11이죠. 그래서 양변에 11을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베타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은 11은 넘기지 말고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빼기 3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걸 자 여기서 여기다 써볼게. 자, 이게 둘을 곱해서 11이라는 상수를 만들었거든. 그럼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두 수를 곱해서 11이 되는 게 1과 11밖에 없겠어요? 물론 11과 1도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순서상을 이렇게 써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랬더니 알파는 4, 베타는 14. 반대로 14, 4. 그 다음에 3 넣으면 2인가요? 3 넣으면 얼마야? 마팔인가요? 그래서 마팔 2. 승희랑 요거 할래? 이거 선생님 자꾸 드립치면 안 되는데, 그죠? 승희랑 마팔 할래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로 우리가 순서상을 쓰시면 4,14, 14,4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뭘 구하래요? m을 구하는데 m이 뭐냐면 두수의 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을 구해보자. 그럼 두수의 합이 얼마야? 아이고 두수의 합이 요 위에 두 개에서는 18이고 여기서 두수의 합은 마6인가요? 그래서 18과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하래요? 그 값들의 합을. 그러면 18과 마이너스 6 더하면 뭐가 돼? 1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그래서 2번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2차 방정식을 뚝딱 이렇게 풀었는데요. 처음부터 잘 보이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5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가 근의 정보가 단순히 실근 허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판별식을 때리시고요. 정수야? 자연수야? 라는 것은 부정방정식에 가깝거든요. 그럴 때는 두수의 곱 또는 세수의 곱이 이렇게 상수 나오게 식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를 요 형태를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다리던 2차 함수로 갑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문제가 제일 눈길을 끌더라고요.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이 67번과 그리고 68번 이 두 문제를 변형 문제에서 선생님이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67번을 잠깐 볼게요. 자, 가기 전에 잠깐 가기 전에 선생님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갈게.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꼭 알고 가자. 자, 대칭축이 m인 2차 함수는 물론 아래로 볼록인 애도 있고 위로 볼록인 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방식은 야, x는 m에 대해 대칭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접적인 그 방식, 요 어떤 등식을 주면 우리가 대칭축이 m이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쓰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고백을 뭔가 할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우리가 I love you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야, 오늘 밤 나랑 만나서 밤식빵 먹을래?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대칭축을 말해주는 간접적 표현은 바로 이거야. n-x일 때와 n 플러스 x일 때 뭐가 같다? f값,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을 해주면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래? x는 m이 대칭축이야 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잠깐만 간단한 거니까 잠깐만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우리가 m 빼기 x를 잡아보면 요 정도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쫙 같은 높이 있지. 이렇게 같은 높이인 한 점이 또 있을 텐데 그 지점이 또 m 플러스 x다? 왜냐하면은 m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다. 즉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거가 m 빼기 x면 뒤에 거가 m 더하기 x인데 그렇게 되면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함수
함수값도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얘기를 좀 눈여겨보면서 67번을 가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함수.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나머지 정리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또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킬러 문제는 바로 요 파트 2강, 즉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강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바로 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에서의 킬러 문제는 바로 요 액션을 해줘야 돼. 지금 방금 무슨 액션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프 그렸죠? 자,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된다. 대입이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입학이 늦춰져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마3과 3일 때 함수값이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함수값이 같은 걸 준 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대칭축을 알려주는 냄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3과 3일 때가 높이가 같대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가 마3이면 하나가 3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 대칭축은 얼마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간격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0이에요. 와, 대칭축이 0이라는 얘기는 1창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A가 0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fx는 a가 0이어서 요렇게 식이 돼요. 자, 나조건.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 마이너스 1이 요 정도 되고, 그죠? 2는 조금 더 멀겠네요. 대칭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런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최대는 언제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야, 2일 때야? 그렇지. 대칭축에서 멀어진 게 2잖아. 2일 때가 최대 아니겠냐, 이 범위에서. 그럼 또 이제 해볼게. 2단계. 자, 최대값이 누구냐면 2일 때인데 2 대입하면 얼마죠? 여기다 대입하겠죠? 2 대입하시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뭐예요? 2 대입하면 4 플러스 b야? 그게 5라는 얘기야. 그럼 b는 얼마지? 1이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이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 넘버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선생님 오늘 얘기해 드렸어요. 2차 함수에서 대칭축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무조건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을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최대인 지점을 바로 확인하기가 좋네요.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8번. 자,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이제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68번 같은 것도 중요하다. 68번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어.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A와 B라는 점은 여기 고정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렇죠. A와 B는 고정된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A, B가 고정되어 있는데 C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봐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였거든. 근데 C의 위치에 따라서 C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C가 뭐 좀 더 올라가서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냐는 거야. 근데 A, B가 고정됐으니까 A, B를 뭐로 보는 게 좋겠어? 밑변으로 보고 C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바로 높이로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ABC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뭐예요? 높이인데 AB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AB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커질수록? 그렇지, 높이가 커질수록 전체 삼각형의 넓이도 커지지 않겠냐. 그럼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이 간격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가장 크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는 거야, C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바로 얘기할게. 이게 이제 해설 강의니까 AB랑 어떤 직선? 평행한 직선을 2차 함수와 접하게 그렸을 때 다시 AB랑 평행하면서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요 점이 C일 때가 가장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높이가 가장 길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요때 C와 AB를 이렇게 연결해 줄 때가 바로 제일 여기가 여기 높이가 가장 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게 된 거냐면 AB랑 어떤 직선 평행하면서 2차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 자, 일단 AB의 기울기 뭐죠?
그죠. 2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2면서 y좌표는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얘랑 뭐가 접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차함수랑 뭐 한다. 접한다라는 걸 한번 써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접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둘이 같다고 놓고 넘길게. 그럼 x제곱이죠. 마이너스 6x k 플러스 7 어머머머머머 이 상태에서 접하니까 판별식은 얼마? 0이죠. 근데 6x 6은 짝수홀수. 짝수예요. 그래서 반의 제곱 얼마? 9 빼기 ac 그게 얼마? 0. 그러면 k 더하기 7이 9니까 k는 얼마요? k는 2가 되네요. 그러면 k가 2가 되면 끝나냐?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자, k가 2일 때, 즉 이 직선의 식은요. y는 2x 플러스 2라는 걸 찾은 거거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의 좌표를 알아야 c의 좌표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c의 좌표가 바로 뭐냐면 이 직선 y는 2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보는 거야. 우리가 k가 이렇게 2였으면 사실 아까 이차 함수와 직선이 같다고 놓고 푼 이 등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c의 x좌표가 3, 즉 a 값이 3이고 y는 얼마? 여기다 3 넣어주면 8이지. 그래서 b가 8인 거야. 그럼 3과 8을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24.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이 어떨 때 접할 때 이 점 C가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높이가 가장 최대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접한다고 했으니 기울기는 같으면서 접하는 거니까 2x 더하기 k라고 설정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게 때려주시면 금방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 신사고, 자, 신사고가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출판사, 그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교과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정말 엄선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또 모르는 점, 헷갈리는 점, 또 여러분들의 풀이가 맞는지 아닌지 좀 검토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시험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두 손 모아 응원할게요.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도 우리 진원쌤과 을령쌤과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입시명문 베이스 캠프 여러분 조댓글 부탁해요.